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댁 갔다가 남편하고 좀 싸웠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곳에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시댁에서 남편이랑 첫째가 거실에서 자고 저는 방에서 둘째랑 잤어요. 아침에 첫째, 둘째가 깨서 저 혼자 돌보는데 시부모님이랑 시댁 식구들이 남편 보고 제가 잤던 방에 들어가서 더 자라고 하더라고요. 왜 벌써 일어났냐? 주말인데 더 자야지. 방에 들어가서 얼른 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실에 있는 이불 정리하다가 문득 현타가 와서 자는 남편한테 가서 말했어요. 지금 나 혼자 시댁 와서 뭐 하는 거지? 애 둘이나 나 혼자 보고 늦잠 자는 남편 이불 정리까지 나랑 시댁 식구들이 하는 게 맞아? 애도 아니고 무슨 뒤치덕거리를 이렇게 온 식구가 다 해줘야 하는 거지? 했더니 아씨 알겠어 라며 1차 성질을 내더군요. 그리고 이후에 깨서 둘째 기저귀 갈아달라고 했더니 못 이기는 척 하더니 그것도 하나 혼자 못하더라고요. 애가 가만히 안 있는다며 좀 잡고 있으라며 2차 성질을 부리더군요. 시댁에서 힘든 건 전데 뭘 믿고 저러는지 계속 저에게 성질을 부리길래 점점 더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렇게 집에 와서 시부모님 앞에서 성질 내는 거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개망난의 짓을 했냐며 도대체 뭘 어쨌길래 이러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나는 시댁 가면 먹는 거, 자는 거, 행동도 다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데 당신까지 성질을 내면 그것도 시부모님 앞에서 그러면 너무 엉돌리고 미칠 것 같아. 다른 것도 힘들지만 성질만 안 내면 견디겠어 나는. 했더니 뭐가 그렇게 견디기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데 견디기까지 해야 돼? 말 그런 식으로 할래? 라 하더군요. 잘 지내려고 시부모님 앞에서만 성질내지 말아달라는데 자꾸 지네 부모한테 고마운 법 모르는 배은 망덕한 사람만 만들길래 저도 답답하고 억울해서 애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결국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카톡으로 사과한 상태인데 마음이 안 풀려서 답장 안 했어요. 이 사람 시댁에만 가면 왠지 모르게 더 기고만장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한테 더 막 대하는 게 좀 있어서 화가 나는데 본인은 인정을 안 하네요. 그리고 더 막막한 건 이번 여름에 잡혀있는 시댁 식구들이랑 가는 여행이에요. 시댁 식구랑 여행은 전에도 국내, 해외로 여러 번 갔는데 너무 힘들고 버거웠어요. 이번에도 이미 비행기표 예약해둬서 어찌저찌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저희 친정엄마는 그래도 시부모님 연세가 많으시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다녀오라고 돌아와서 네가 좋아하는 거 사먹고 며칠 스스로 원하는 거 하며 달려라고 하세요. 결혼 후 친정에서는 자고 온 적 한 번도 없거니와 식사도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이렇게 한 끼만 먹고 일어나 보내서 더 속상하고 저는 시부모님이 저랑 우리 애들 예뻐하시는 거 감사하고 좋아서 영상통화며 카톡이며 남편보다 더 자주 했고 첫째만 있을 땐 남편 없이 시댁에서 며칠 지낸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 알아주기는커녕 견딘다는 말했다고 한순간에 싹 수 없는 며느리가 되어버리니 더 억울해요. 아 그리고 첫째가 알려줬는데 방에 엄마 사진이 다 없어져서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아빠가 엄마 사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대요. 아 진짜 무슨 분노 조절도 아니고 애 앞에서 그랬다고 하니 더 속상하네요. 저 이번 사건 이렇게 넘어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후기 많은 응원의 댓글들 감사드려요. 저같이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친정 잘 못 챙기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보고 답답하다는 분들도 계셨네요. 많이 반성했어요. 맞벌이하는 며느리는 애 보는 게 당연하고 자기 아들은 쉬라 하시는 시어머니 보면서 참 점점 더 정이 떨어지고 남편도 미워져서 자꾸만 싸우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도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하길래 진지하게 대화했어요. 친정에도 시댁에도 똑같이 하고 싶다고 똑같이 안 하면 이번에 휴가 때 잡힌 시댁 여행도 저는 안 가겠다 했더니 이번에는 제가 진짜 그럴 것 같아 겁이 났는지 어쨌는지 친정엄마랑도 여행 가자고 달래더라고요. 말로만 하고 끝낼까봐 그럼 당장 예약 잡자고 해서 휴가 끝물에 가기로 했어요. 제주도 예약했고 시댁 가는 횟수만큼 친정도 가겠다 했네요. 그리고 시댁 가서 또 자기 아들만 시어머니가 챙기면 남편은 무조건 절 챙기려 했어요. 어색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시댁도 안 간다 하니
알았다며 노력하겠다네요. 결혼 후 몇 년 동안 잠을 거의 못 자고 가끔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에 엉망 울기도 했는데 친정엄마가 병원 한번 가보라고 하셔서 최근에 정신의학과 진료 예약 해두었어요. 진단되면 치료 받으면서 건강한 마음으로 애들 엄마로 나로 살아갈래요. 마음속에 꽁꽁 담아두니 더 병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확 터뜨려서 전쟁이 나더라도 당하면서 살지만은 않으려고요. 감사합니다. 댓글. 저도 첫째 때는 눈치 보고 많이 싸웠는데 이젠 시댁 어른들이 애들 보고 저도 자요. 자기 아들만 고생하나요. 얼굴에 철판을 까셔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시댁 가서 괜히 배려하지 마세요. 두 번째 사연. 날 예민하게 만드는 남편이 짜증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은 제가 예민하다고 도리어 저를 예민보스로 만드는데요. 제가 정말 예민한 것인지 아님 제가 화나는 게 정상인 것인지 좀 봐주세요. 남편이 평소 말을 진짜 이상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남편이 서비스직이라 유니폼같이 입는 조끼가 있어요. 회사에서 하나만 지급해줘서 여름이다 보니 땀 때문에 저녁마다 빨아야 해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밤 10시쯤. 그때 밥 차려주고 바로 조끼랑 그날 입었던 옷을 세탁기에 돌려도 세탁이 끝나면 12시. 조금 늦은 날은 새벽 1시 넘어 세탁이 끝나는 날도 있어요. 남편은 들어와서 피곤하다고 밥 먹자마자 들어누워 자는데 저는 똑같이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도 밥 차려, 세탁기 돌리고 꺼내서 널어, 설거지까지. 그래도 매일같이 빨아서 기다렸다 널고 자는데 어제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조끼랑 옷가지를 빨라고 바닥에 벗어놨는데 제가 이것저것 하느라 밤 10시까지 그냥 놔뒀어요. 어차피 평소에도 10시 넘어 세탁하니까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아직도 안 빨았다고 부스렁대더라고요. 당장 입고 나갈 것도 아니고 자기가 빨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제가 빨아 널면 다음날 아침에 입을 건데요. 그냥 아직 안 돌렸네. 이거 세탁 잊지 말고 해줘 하면 안 되나요? 혼자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아직도 안 빨고 놔뒀다면서 이거 그대로 있네 하며 기분 나쁜 티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욱해서 어차피 내가 빨 거잖아. 내가 언제 안 빨아준 적 있어? 어쨌든 내일 아침에 입고 나가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그냥 해본 소리잖아. 아휴,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네. 왜 그렇게 예민해? 그러는 겁니다. 거기서 더 열받은 게 남편이 평소 상대방 기분 생각하지 않고 말을 뱉는 편인데 상대가 거기에 기분 나빠하면 꼭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냥 한 소리야. 상대방 있는 대로 기분 상하게 말해놓고 꼭 저랍니다. 그냥 한 소리에 예민하게 구냐고. 근데 사실 예민하게 구는 건 남편입니다. 일상의 대화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지나칠 법한 얘기들을 꼭 심각하게 몰고 갑니다. 오늘도 그래요. 원래 10시 퇴근하는 남편이 저녁 8시쯤 중간에 밥을 먹으러 들르겠다길래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고 부랴부랴 저녁을 준비하는데 아들이 남편 전화라고 바꿔주더라고요. 받자마자 전화 좀 받으라고 짜증을 내길래 밥하느라 물소리랑 밥하면서 나는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하니 뜬금없이 그럽니다. 알겠어. 내가 잘못했네. 앞으로 조심할게. 내가 괜히 밥 먹으러 간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저는 또 짜증이 확. 물소리 때문에 못 들었다 하면 그래 그랬구나 하면 될 것을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포인트도 전화 안 받았다는 것에 짜증이 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밥 차리게 해서 죽을 죄를 지었다는 식으로. 저게 글이라서 그냥 사과로 보일 수 있는데 특유의 그 말투가 있어요. 자기 잘못은 없는데 나 미안하다 됐냐? 하는 말투. 매번 그것 때문에도 여러 번 다퉜어요.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다가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자기 말만 다 하다가 제가 반박하면 그래? 그럼 미안해. 그럼 된 거지? 그만 얘기해. 이런 식입니다. 거기서 더 얘기하면 사과했는데 왜 계속 얘기하느냐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이 밖에도 말을 함부로 하는데 주로 지적질이거든요. 옷 새로 사서 입어보고 이거 어때? 물으면 거지 같아 이러거나 표정에서 경멸이 쏟아지면서 이상해. 그런 건 날씬해 어울리지. 이런 식입니다. 거기에 기분 나빠하면 자기가 더 화를 냅니다. 입으로는 자기가 미안하고 잘못했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자기가 시비 걸고 말 함부로 해서 시작한 싸움인데
자기는 미안하다 사과했는데 넌 왜 미안하다 안 하느냐고 합니다. 당장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상황이 여의지 않으니 어떤 때는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악한 마음을 품다가 결국 그런 제가 싫어져 그냥 제가 죽어버리고 싶어요. 항상 길 가다 돌 맞은 듯이 시비가 걸리는 건 저인데 싸우다 보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 말대로 제가 예민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17년을 그런 식의 말을 들으며 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안 참고 화내겠다 결심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후기. 달아주신 댓글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제 팔자 제가 보고 있는 거 맞고요. 어릴 때 아빠가 엄마에게 함부로 대할 때마다 엄마가 바보 같고 왜 그러고 사냐고 엄마도 할 말 하면서 살으라고 답답해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네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사느냐고 하시는데 솔직히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려도 저건 긴작의 일각입니다. 제 속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뒷목 잡고 쓰러지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바보 같은 거 알고 그래서 부당하다 생각하는 것은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거부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싸움이 나고 결국 제가 아픈 년이 되어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애 어릴 때부터 별 말도 안 되는 일로 수도 없이 싸웠고 지금도 그래요. 애한테 하나 덕될 거 없어 저도 이혼하고 싶지만 부끄럽게도 바보같이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친정이 없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친인척도 하나 없는데 집안 꾸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모은 돈도 많이 없으니 애 데리고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었네요. 저도 남편이 싫고 미워 죽겠으면서도 그 남편 없이 나갈 생각을 하니 무서운 게 사실이었네요. 남편이 결혼 전엔 완벽히 감추고 저에게 다 맞춰준지라 이런 사람이란 걸 안 것은 결혼 후고요. 친정이 없으니 못 나간 것도 있지만 남편 빼고 시댁 식구들은 특히 시아버님께서는 진짜 저에게 다 주시는 분이라 참고 사는 것도 있어요. 친정이 없는 저를 진심으로 딸처럼 여겨주시는지라. 하지만 이곳에 글을 쓰면서 제가 오히려 질타를 받으니 이유 모를 용기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더 행복하게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데친 김에 변호사 만나보았네요. 그리고 회사에도 해외 파견직 신청하고 왔어요. 급여도 더 세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려면 해외 거주도 좋을 것 같아서 되기만 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나 파견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혼하려고요. 그동안 뭐가 무섭다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이혼 이야기 했을 때 그 표정을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속 시원하고 궁금해지네요. 서로 준비해서 들이밀며 바로 이혼 이야기하고 나가서 살려고요. 어쩌면 그 인간도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들은 제가 데리고 갈 거지만 남편이 키운다 하면 그러라고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좋게 하나도 스스로 세탁 못하는 인간이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애 밥도 못 차려주는 무능한 인간이니까. 한 개 한 개 준비하다 보니 막막하다기보다 오히려 제 앞날이 기대되네요. 제 인생 응원해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댓글. 서비스직 스트레스를 님한테 다 풀고 있네요. 맞벌이 하면서 왜 남편 주저벌이를 님이 해야 하는 건가요? 지 옷은 지가 빨아서 놀아야죠. 결혼을 한 것인지 남의 집에 애 새끼를 입양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혼하세요 그냥.